안녕하세요. 최범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웹 서비스 성능 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버 성능을 말할 때 다양한 지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표 두 개를 꼽아 보자면 응답 시간하고 처리량을 둘 수가 있어요. 이 처리량, 스루풋, 흔히 TPS라는 수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TPS는 초당 몇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냐, 이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TPS가 많을수록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응답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해서 그 처리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응답 시간은 두 가지 정도로 다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실제로 서버에서 그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뭔가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 흔히 이걸 이제 대기 시간, 뭐 레이턴시 타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대기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응답 시간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TPS 처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은 서버를 늘리는 거예요. 정말 쉬운 방법이죠. 단순하게 어떤 서버 한 대가 10 TPS가 나온다. 그러면 한 대를 더 붙여서 20 TPS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 스레드 풀, 이제 어떤 서버가 사용하는 스레드 풀이나 서버와 DB 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DB 커넥션 풀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또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 스레드 풀이 5개일 때 처리 시간이 1초면 5TPS가 나올 텐데, 스레드 풀이 10개면 동시에 10개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처리 시간이 1초면 TPS가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PS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버를 늘리거나 뭐 어떤 풀의 개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서버나 스레드 풀 혹은 커넥션 풀을 늘린다고 늘리는 족족 성능이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DB의 그 부하가 DB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통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웹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한없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DB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면 DB의 CPU가 막 70%, 80%를 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DB 커리 시간이 증가하고, 이러면 이제 처리 시간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서버를 늘리더라도 오히려 서버를 늘렸기 때문에 TPS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TPS를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처리 시간을 줄여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죠. 처리 시간이 1초일 때 스레드풀 10개 기준으로 10 TPS가 나온다면, 처리 시간이 0.5초로 줄면 스레드풀 10개일 때 20 TPS가 나오게 되니까, TPS를 높이기 위해서 서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처리 시간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처리 시간은 어떻게 줄이냐? 그 처리 시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비중이 높은 대상을 찾아갖고 그 시간을 줄여야겠죠. 보통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들면,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면 비중이 높은 대상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연동하게 되는 이제 DB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게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는 시간도 꽤 높은 비중을 요즘에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계산하는 시간, 이걸 보통 이제 DB 쿼리로 하기도 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에서 하기도 할 텐데, 하여튼 이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는 시간, 이 정도가 이제 처리 시간에서 좀 비중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처리 시간이 주는 거예요. 먼저 DB와 관련된
처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쿼리를 튜닝하는 거고요. 이거 가장 기본적이죠. 쿼리만 잘 튜닝해도 응답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물론 이제 일반 개발자들보다는 DBA 좀 이쪽에 특화된 분들이 훨씬 이제 잘하시긴 하지만 쿼리 튜닝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캐시가 있죠.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담아두고 DB 쿼리를 실행하지 않고 캐시에 있는 값을 그대로 바로 주도록 하는 그런 캐시가 있을 거고, 또 장비빨이 있어요. 장비빨은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은 들지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장비빨에는 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읽기용 DB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이 늘면 읽기용 DB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처리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고, 응답 시간이 이제 같이 줄일 수 있어요. 한 DB에 몰리는 걸 여러 DB로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응답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장비빨의 또 하나의 방법,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죠. 흔히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CPU도 더 빠른 걸로 바꾸고 메모리도 더 늘리고 DB에 SSD도 꽂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서버를 늘리거나 온갖 튜닝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API 호출할 때도 이제 처리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호출하는 API에 응답 시간이 증가하면 처리 시간도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PI 호출과 관련된 것도 좀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여기서도 이제 캐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외부 API를 호출해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캐시를 사용해서 그 읽어오는 빈도를 이제 줄일 수 있고, 또 호출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호출을 제거한다는 건 이제 데이터를 뭔가 외부 시스템에 전달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데, 직접 외부 시스템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기보다는 메시징, 우리 흔히 카프카나 레비덴큐 같은 그런 메시징을 이용해서 비동기로 이제 외부 시스템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 호출 연동 자체가 사라지니까 처리 시간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데이터 집계나 계산을 이제 그때그때 매번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이 역시 또 DB에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계나 계산하는 이유는 미리 계산해서 캐시나 DB에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또 이제 처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 처리 시간과 대기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역폭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역폭이 작으면 어떤 서버에 연결하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쭉 늘어날 때 주고받는 속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주고받는 속도가 이제 급격히 느려져요. 고속도로에 마치 차가 몰리면 우리가 느리게 가는 것하고 좀 유사한 거죠. 그러면 이런 대역폭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응답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응답을 압축해서 보낸다든가, 혹은 이미지의 품질을 조금 낮춰서 크기를 줄여서 해상도를 낮춰서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응답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거죠. 고속도로에 대형 차를 보내는 대신에 경차를 보내는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래픽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지, JS 이런 정책 파일들을 서버에서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CDN을 통해서 제공하게 바꾸는 거죠. CDN들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나 정책 파일을 제공하는데 좀 특화된 서비스니까 CDN들은 대역폭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 서버가 있는 네트워크에 대역폭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역폭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역폭 자체를 늘리는 건데, 이 대역폭 자체를 늘리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상대적으로 CDN이 유리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서버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초보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두 가지, 처리량 그리고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처리량을 높이고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 처리량을 일단 높이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처리 시간, 서버에서 실제 요청을 처리하는 그 시간 자체를 줄여야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장비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우리가 스케일 아웃이라고 부르는 장비를 추가해서 또 처리량을 늘릴 수 있고, 이 처리량을 늘릴 때 또 중요한 수치는 스레드 풀이나 커넥션 풀의 개수예요. 이 개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 커넥션 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그 링크를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또 이 처리 시간을 줄이려면 DB와 관련된 DB 연동하는 시간을 이제 줄여야겠죠.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DB 커리 자체를 튜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장비빨이 있어요. 읽기 전용 DB를 늘려나간다든가 스케일 아웃이죠. 또는 DB 자체의 성능을 높인다든가 메모리 더 꽂고 CPU 더 빠른 걸로 바꾸고 막 늘리고 하는 식으로요. 이게 이제 스케일 업이겠죠. 또 기본적으로 캐시를 사용해서 처리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또 데이터를 미리 집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대역폭과 관련된 어떤 처리를 하면 좋은데, 일단 응답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나 CSS 이런 파일, 이런 정적 파일들을 CDN과 같은 곳에 둬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대역폭 자체를 이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비스가 커지면 대역폭을 늘려야 돼요. 안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써서 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